자, 그러면 오늘 8월 11일 목요일 순서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퀀트에서는 지금 지존 우리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연구위원과 함께 지금의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퀀트 전략들 한번 말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명관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동영 팀장님도 우리 유명관 연구위원 거 자료 종종 보시죠? 종종 보고요. 과거에도 이제 세미나도 이제 초청 드려서 들어보고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세미나에도 직접 가보시고. 네. 역시 최고 아니겠습니까? 최고시죠. 네. 퀀트 지존. 퀀트 지존. 네, 컨지. 네, 우리 유명관 연구위원과 함께하게 페이머스 리버라는 또 별명이 있으십니다. 자, 우리 유명관 위원님, 일단 오늘은 하반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 2분기 실적이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어서요. 그 실적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하반기 실적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생각하고요. 연관지어서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저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이제 제 주간 이익 동향이라 그래서 어닝스 그렇죠. 리비전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닝스 리비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시장 전반적인 이익에 대한 흐름을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자료 하나를 정기적으로 또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조금 이제 호시탐탐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호시탐탐. 네. 좋은 시절을 잘 노려봐라 이런 뜻 아닐까요? 네, 그런 뜻도 될 수 있고요. 원래는 이제 한 4년 전부터 발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께서는 퀀트 애널리스트들한테 어떤 요청을 많이 하냐면요. 저 지금 PER 5배 이하 기업들 소팅해 주세요. 혹은 성장 30% 이상 나오는 기업들 소팅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요청 자료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저도 한 번에 좀 해결을 하고 싶어서 막 엑셀 작업을 하다가 이거는 그냥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좀 공유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4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자료예요. 네. 그래서 제목이 이제 호시탐탐인 이유는, 원래는 이제 기관 매니저분들은 코로나 전에 탐방 많이 가셨잖아요. 더 탐방 좀 갈만한 탐나는 기업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지은 기업.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막 급등하는 기업들보다는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금 쉬고 있는 기업들, 혹은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급락을 했다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충분히 탐방을 갈 만한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좀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렌드 팔로잉이라는 탭이에요. 네. 이게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글씨는 안 보이니까 우리 제작진께서 아마 화면을 부분 확대를 좀 해주실 겁니다. 네, 기업들 보시면은 첫 번째로 LNF가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LNF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 팔로잉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실 이 파랑색, 주황색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퀀트들은 또 이제 스코어 작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LNF랑 아래쪽에 KT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스코어를 저는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과연 모멘텀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HTS나 MTS 보시면은 기술적 지표들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스코어를 매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순매수나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통해서 또 스코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매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바텀 피싱도 한번 봐주시면은 이거는 상승하다가 횡보하는 게 아니라 하락했다가 횡보하는 기업군들입니다. 하락했다 횡보하는 기업은 왜 보죠?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많이 떨어진 그런 기업군들인 거죠. 이건 사실 한번 탐방을 한번 가보거나 직접 전화를 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받아볼 만한 그런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시세를 이제 추종하는 그런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트렌드 팔로잉에 속하는 기업들이 편입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바텀 피싱에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텀 있습니다. 피싱이라고 하면 좀 지금 현재 바닥인 것 같다. 여기서 잘 골라보자 뭐 이런 네, 의미겠군요.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스코어 작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만 어떻게 스코어를 좀 진행을 하는지에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사실 발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뭐 자세하게는 뭐 자료실에 아마 자료가 올라갈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저희가 주식을 분석할 때 기업의 뭐 재무제표부터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 분석에서 점수를 좀 7점 만점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이나 뭐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밸류에이션 이런 지표들로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뭐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은 기술적 지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서 점수를 또 5점 만점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관련해서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뿐만이 아니라 이게 최근에 가장 조금 또 핫한 키워드가 공매도 관련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이제 좀 자료에 넣어서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자세하게는 뭐 PT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스코어를 매기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게 사실 기관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미 공개를 한 자료이긴 하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 엑셀이 좀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될지 아직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텔레그램 채널에 이제 올릴 예정에 있는데 이제 뭐 네이버나 뭐 MTS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올려드리는 엑셀로 사실 이런 종목들의 네. 스코어나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간지 확인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용량이 대략 뭐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메가 돼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고? 최대한 제가 좀 줄인 상태에서 네. 엑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일단 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방금 요 위에 있는 그 텔레그램 주소로 들어가셔도 되겠고 아니면 저희에게도 좀 주시면 네. 저희가 신의 자료실에 좀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공유하실 수 있는 분들, 공유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료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아마 기관 투자자분들 이제 팀장님께서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보통 탐방을 갈 때 네.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지금 분기 실적이 흘러왔고 어떤 뭐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보기 위해서 탐방 노트라고 하는데요. 엑셀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LNF에 예를 들어서 LNF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탐방 노트로 연결이 되도록 제가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좀 실적 데이터나 뭐 주소나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주가 흐름이나 뭐 좀 퀀트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워낙 이제 뭐 아마 글씨가 작아서 웬만한 모바일로는 안 보이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예, 뭐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네. 이러한 템플릿을 활용하시면은 네. 좀 투자를 하실 때 시간도 절약하실 수 있고 유니버스를 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내 투자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천천히 컨셉을 한번 잡을 때 뭐 이런 네. 자료들을 보시면서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적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일단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많이 나왔죠. 네, 일단 예상대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조금 더 괜찮은 편입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상보다 조금 부진할 것으로 봤거든요. 왜냐면은 중국이 좀 락다운 영향 때문에 생각보다 부진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 결과치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대략 뭐 각각 3%랑 6% 정도 상회를 했고요.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봤을 때에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가까이 좀 상회를 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100%라고 봤을 때 지금 한 65% 정도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실적 발표를 좀 마지막에 하는 기업들은 예상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은 아마 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정치가 존재하는 대략 한 260개 기업 중에서 네. 한 140개 기업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한번 과거 추이를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뭐 기대치보다 잘 나온 기업들의 비중이 50%를 넘었었던 게 이제 1분기도 54% 정도 기록을 했고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금 하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5% 이상 상회한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예상보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아마도 좀 환율 효과가 개인적으로는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섹터별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왼쪽에 이제 보험, 에너지, 상사 자본재, 자동차, 그러니까 회색 막대 그래프가 플러스로 가 있는 쪽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례로 보험, 에너지, 상사 자본재, 운송 이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좋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나 조선,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더 안 좋은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이 2분기에도 주가 흐름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좌측에 있을수록.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섹터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지만 조선 같은 경우 보시면은 사실 최근에 가장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주 기반의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퀀트 입장에서도 좀 분석하기가 난해한 좀 대표적인 섹터라고 네네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시가총액 규모별로 좀 서프라이즈 비율을 구분했을 때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형주가 좋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형주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거의 18%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 기업들 내에서 네.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는데 중형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가 이 산업재 섹터예요. 네. 최근에 사실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산업재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하고 어쨌든 주가는 2분기 실적 결과로만 봤을 때에는 그래도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분기 실적이 이제 잘 나온 예를 들면 뭐 중형주라고 치죠. 이런 데들이 좋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들어가 볼까? 이제 이 생각하면 혹시 늦는 건 아닌가 이제 걱정은 좀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 2분기 실적 잘 나온 거는 이미 뭐 이전부터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을 것 같고 요즘 시장이라는 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뭐 잘된 회사들이 쭉 계속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 대체로 그냥 어느 정도 좀 갔다 싶으면 얘는 또 떨어지고 안 갔던 친구들이 또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건 이제 시장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는 좀 문제긴 그렇죠.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컨트로 2분기 실적 나온 애들을 유심하게 볼 필요가 혹시 좀 적은 상황은 아닌가는 네, 걱정을 살짝 해봅니다. 네, 뭐 반은 동의하고 반은 아 이르지 그렇습니까? 못하는데요. 네. 일단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의 흐름을 봤을 때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기가 예상보다 잘 나왔으면은 자연스럽게 3분기랑 4분기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이제 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주가랑 중요하다, 뭐 그러니까 연관이 많다라는 게 하나의 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주가랑 뭐 연관이 없다라는 분석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2분기의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 2분기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피크아웃으로 좀 해석하는 섹터나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왼쪽에 보시는 정유 섹터랑 운송 섹터가 예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나 운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네, 유가가 선행 지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운송 같은 경우에도 이 예를 들어 운임 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실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뭐 어제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꺾였고 운임 지수도 최근에 상황이 안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2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네. 저희가 이익 모멘텀 관점에서는 이 업종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섹터별로 혹은 업종별로 사실 따로 정성적으로 봐야겠구나. 좀 구분을 네. 해야 된다가 중요한 뭐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리뷰 보고서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글만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 보셔도 이 애널리스트가 하반기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지 안 좋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섹터의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하반기에는 모바일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추정치는 올리지만 뭐 투자 의견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소폭 뭐 하향 이런 이제 글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은 2분기에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사실 좋을 수 없는 그런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저 팀장님께서도 이런 콘텐츠 자료들을 많이 좀 참고하실 거 아니에요. 네. 투자에 좀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많이 좀 도움이 됩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우리 연구위원님이 주시는 자료들이 숫자로 되어 있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보실 때는 되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실 수도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뭐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반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구위원님이 올려주시는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매니저들이 요구하는 게 뭐 퍼가 지금 뭐 다 5배 이하에 있는 종목들을 소팅해 주세요. 이런 정보를 손쉽게 정말 다 해주신 걸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지금 구간이 뭐 예를 들면 가치주가 갈 수 있는 구간인지 성장주가 갈 수 있는 구간인지를 한번 필터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그 툴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이제 퀀트라는 게 숫자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정성적인 부분들 또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바로바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하나의 필터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투자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필터링하는 아주 좋은 툴로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2분기 실적 지금 이제 나온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은 이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쨌든 7월 달부터 좀 주가가 좋았잖아요. 지수 전체적으로는. 근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희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자나 하이닉스는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 상세가 사실 좀 한 달 이상 펼쳐지면서 지금 사실 되게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개인적인 뭐 판단으로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모두가 또 행복하지는 않은 그런 장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을 전망할 때 지금은 어쨌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둔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오르는 국면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좀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 네. 그래서 올해 지금 한국 기업들의 연간 이익 증가율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5%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좀 3프로 TV로 오랜만에 나오는데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 아마 10%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5%까지 지금 좀 다운이 된 상황이에요. 기대치가. 그 사이에. 네. 이게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잠깐 전자와 하이닉스의 희생으로 종목들의 성과가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실적 추정치가 사실 하향 조정이 가장 많이 된 섹터가 반도체 업종이에요.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제외하고 봤을 때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를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시장을 어쨌든 조심하자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크로나 뭐 심리적으로야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사실 뭐 코스피 밸류에이션도 지금 거의 한 1배에 가까워졌거든요. 0.9배까지 네. 빠졌다가 1배까지 올랐고 PER도 지금 한 9.5배에서 9.7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또 과거 평균 수준까지 레벨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만 뭐 적어도 3분기 실적 시즌 전 그러니까 10월에서 10월 정도까지는 계속 종목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장 너무 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네. 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왔고요. 뭐 다만 뭐 개별 종목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뭐 여전히 얼마든지. 매력적인 기업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개별 기업 리포트도
꼼꼼히 지금 읽어 보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장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사실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은 또 지금처럼 개별 종목들의 성과가 좋은 또 그런 장이 또 끝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로만 그냥 네, 맞습니다. 집중되고.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이 언제 사실 뭐 바닥을 잡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훨씬 더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의 네네네.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쉴 때가 오히려 개별 기업들 투자하기엔 더 적길 가능성은 좀 네. 있군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에 거의 뭐 크게 구분했을 때 2분기 이후에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업종은 반도체 업종밖에 없어요. 디스플레이 정도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사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간 영업이익 증가율이 아까 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거의 성장 못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아마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실질적인 영업이익 증가율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한 번 더 레벨 다운 될 가능성이 네,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저도 개인 투자자지만 그런 네.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정말 국장을 네. 잠시라도 떠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개별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쵸. 그렇죠. 개별 기업은 가능하신데 괜찮으실 수 있는데. 제가 뭐 업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한 2014년도부터 일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그때가 딱 지금 같은 장세였어요. 네, 반도체 쉬면서 계속 그때 제일 유행이라고 하긴 그렇고 주도 섹터가 헬스케어, 화장품, 게임 정도였거든요. 완전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앞으로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하반기 전체를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3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연초에 네. 이제 섹터 간의 순환매가 되게 빨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3분기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실적 전망치들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의 또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좀 섹터 간의 순환매가 좀 또 빨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앞으로 계속 저는 순환매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의 가장 특징적인 게 순환매거든요. 네, 다만 어쨌든 순환매가 일어나더라도 그 주도했었던 섹터들을 뭐 예를 들어서 주가를 완전히 이제 뭐 이평선을 이탈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순환매는 충분히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좀 그런 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를 봤을 때에는 전자랑 하이닉스 때문에 사실 앞으로 지수가 뭐 코스피가 2,700 갑니다, 2,800 갑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저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한 번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3분기 그러니까 연간 실적은 거의 뭐 성장이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3분기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작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때 5% 정도 감익입니다. 네,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2분기는 거의 끝나가니까 좀 지우시고 오른쪽에 이제 3분기 실적 보시면은 주황색 선이 시장 전체거든요. 네, 한 마이너스 5% 정도 YY로 줄어들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이 지금 YY로 한 15% 정도 감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레벨이 한 번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반도체 삼성전자도 포함. 네, 맞습니다. 전자랑 이제 하이닉스 포함된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제가 마지막 줄에 이 낮은 실적 증가율로 지수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업종 종목 차별화 장세 뭐 이런 표현을 사실 계속 안 바꾸고 있어요. 계속 지금 몇 개월 동안.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실적 흐름, 그러니까 올해 연간 실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딱 한번 봐주시면은 이 2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반도체, 그러니까 회색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요 6월달 기점으로. 그리고 검정색 선 보시면은 반도체를 한번 제외하고 봤을 때는 오히려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지금 주식시장을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좀 하나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봐주시면은 업종별로 지금 실적 변화율이 긍정적인 올해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섹터가 낙관적으로 바뀌었냐면은 뭐 자동차, 보험, 그리고 에너지 운송, 건강관리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나 운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크아웃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3분기 실적도 제가 지금 추정치 변화를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연간 실적 변화율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한 달 동안 2%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2분기가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 반도체를 빼고 봤을 때는 오히려 플러스 2% 정도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또 업종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플러스가 많이 날수록 이익 모멘텀이 현재 좋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뒤에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어쨌든 제가 올해 지금 컨센서스보다 실적은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뭐 가장 큰 이유가 재고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 네, 여기서 아마 그때 제가 잠깐 MC로 한 번 나왔었는데 그때 홍진채 대표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을 때 네. 막 재고 현금 흐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러한 데이터를 오늘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 놓은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지금 한 6개 분기 정도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국 기업들의 단기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런데 보시면은 이 주황색 선이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뭐예요? 주황색?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은 줄어드는데 네. 영업 이익이 느는 건 뭐 때문에 느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회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실제 현금의 유출입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 쪽에서 변하는 항목들 때문에 이 괴리가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방향성은 이제 맞아야 사실 조금 저희가 일반적인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기업들의 현금이 많이 줄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보이는 이익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네, 그 이유가 저는 이 재고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서 좀 찾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왼쪽에 간단한 공식을 보시더라도 사실 당기 순이익하고 이제 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운전자본 증감이라는 항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재무제표를 한번 꺼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당기 순이익이 많이 늘었는데 현금 흐름이 줄었다라는 요 운전자본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또 용어가 점점 어려우셔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운전자본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은 네. 기업이 돈을 벌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렇겠죠. 그 돈이 운전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자본이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뭐 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운전자본은 어쨌든 재고자산, 뭐 매출채권 이런 항목들로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기억해 주실 만한 부분은 재고가 많다라는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재고가 네. 많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닝이,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한 부분에 거의 상당수가 재고 자산이 늘어나면서 좀 이익이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고가 늘어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결국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기업에. 근데 이게 사실 이 재고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잘 나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네. 이 재고가 안 팔릴 때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번 좀 털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단순히 재고 자산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국면에서는 조금 또 안 맞을 수가 있는 게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기업들의 매출액도 많이 늘었을 거고요. 뭐 그렇게 왜냐면은 하겠죠. 수량 네. 곱하기 가격이니까 가격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럼 저희가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고 자산 금액도 많이 늘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매출액이랑 재고 자산을 같이 비교하면 돼요. 이게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지표고요. 이 회전율이 높아질 때 기업들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한번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 기업의 효율성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재고자산 회전율 지표가 작년부터 지금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8.3회였고요. 그리고 지금 7.9회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안 좋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레벨이 높아졌지만 네. 실제로 기업들의 재고는 많이 쌓여져 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재고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빠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향후에 음. 매출이 둔화되는 사이클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쌓여둔 재고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좀 훼손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좀 제가 앞에서 반도체는 한 번 더 실적이 높이가 낮아져야 된다. 이 부분에 좀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에 이제 IT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의 네.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면은 2분기 리뷰 자료를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재고일 거예요. 네. 고객사의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출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는 한국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그러니까 기대치는 지금보다 좀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거죠. 네. 특히 그 지금 연구인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에도 지금 재고 이슈가 좀 큰 부분이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소매 쪽 리테일 쪽 관련해서 재고가 이제 코로나 때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완전 풀 프라이스로 하기보다는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재고 이슈는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닌 걸로 많이들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고가 많다 이거죠. 네. 뭐 섹터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은 소비자들이 저희 소매품들 이런 쪽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재고가 그렇게 많이 쌓였으면 적어도 이제 소비 쪽에서 그렇게 많이 쌓였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떨이 판매 같은 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에는 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입체적 사고를 또 정프로는 해보게 되네요. 날카로우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세트는 끝났어요. 이제 하시던 거 계속 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의견이었던 것 같아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기업들의 재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뭐 일일이 확인하신 다음에 뭐 회전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또 일일이 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네. 굉장히 좀 귀찮은 작업이니까요. 그래서 뭐 업종별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재고가 사실 중요하지 않은 섹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운송 섹터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소세지 회사다 그러면 재고가 엄청 중요하겠죠. 이거 유통기한도 그쵸, 있고. 그쵸. 근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무슨 저 강관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파이프다, 쇠 파이프다. 이건 뭐 재고 좀 쌓여도 그냥 뒀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뒀다가 팔면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앞에 제가 단서를 단 거는 향후에 매출이 둔화되는 사이클을 만났을 때 쌓인 재고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좀 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경기가 좋은 국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봤더니 경기가 뭐 확장하는 국면으로 빨리 돌아선다.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사실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까먹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지금 명백하게 어쨌든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재고와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금융 그리고 뭐 통신도 뭐 재고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뭐 핸드폰 요금을 내는데 뭐 재고가 뭐 중요하진 않을 거고. 소프트웨어나 뭐 게임 이런 데는 재고 자체를 계산을 안 하죠? 네, 하나요? 맞습니다. 재무제표를 열어도 재고 따로 없죠? 없죠. 네, 당연히 없죠. 네. 그리고 통신 서비스 말씀드렸고 운송. 네, 운송도 재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어 나르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고 자산이 하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IT고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는 뭐 화장품 이런 쪽도 재고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소비재 쪽.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파란색 선이 이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던 재고 자산 회전율 네. 분기별로 제가 이제 좀 차트를 그려본 건데 이게 사실 파란색 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좀 그래도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보시면은 아래쪽 세 번째 줄에 헬스케어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기업들의 재고가 매출액보다 좀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회전율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헬스케어 정도밖에 헬스케어 없습니다.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오른쪽 세 번째 밑에서 네 밑에서 세 번째에 오른쪽에 세 번째. 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11번.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헬스케어 정도는 아마 근데 이 헬스케어는 좀 이게 퀀트 입장에서 또 헬스케어 섹터가 분석하기가 또 애매해요. 이거는 뭐 기술
그 에로라고 하나요? 네, 이런 부분도 이건 뭐 퀀트가 좀 정성적으로 하기엔 좀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실적을 취합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업들은 그래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이러한 기업들은 실적이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의 재고자산 흐름을 봤을 때에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헬스케어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재고는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아마 하반기 저는 뭐 3분기나 4분기가 될 것 같은데 재고를 한번 확 줄여야 되는 그런 분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주가 반등도 빠를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싹 처리하고 나면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익이 지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이게 하향 조정 속도가 생각보다 이 재고를 털면서 빨라지게 되면은 주가도 바닥을 조금 더 빨리 네. 재고 이렇게 막 싹 한번 정리할 때 제일 안 좋은 업종은 어디일까요? 예를 들면 뭐 유통 같은 데가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안 좋. 당장 생각엔 네. 가전도 좀 안 좋을 거고요. 유통, 네. 가전 뭐 이런 회사들이 네, 맞습니다. 이익이 좀 많이 떨어지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재고가 늘어나는 것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고가 50억 늘었는데 매출이 100억 늘면은 이거는 좋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업황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를 쌓으면서 물건을 잘 팔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기업은 매출이 100억 늘었는데 재고가 110억 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 조금씩 안 나오고 있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뭐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봤을 때 생각보다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앞으로의 업황 둔화를 미리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제일 편안하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매출이 100억 늘었는데 재고가 뭐 한 20억 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매출이 늘었는데 재고가 감소한 기업. 네.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업의 경영진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생각보다 업황이 좀 빨리 돈. 그러니까 재고 줄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죠. 네, 이러한 기업들은 오히려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갔을 때 재고를 다시 쌓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확률이 매우 높은 기업, 그런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분기 실적은 나왔는데 이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 항목들은 저희가 또 좀 분기 보고서가 다 나와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은 2분기 실적, 그러니까 2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매출은 늘었는데 제가 재고가 줄어든 기업들을 한번 소팅을 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아유, 오늘도 또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예. 네. 자, 그냥 이제 결론적으로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네. 저는 어쨌든 종목 장세,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고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혹은 정책 모멘텀이 좀 세게 붙는 그런 기업들을 플레이하는 거는 그래도 뭐 3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유효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후보군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요 PT에 좀 소팅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앞에서 반도체를 제가 좀 안 좋게 얘기했는데 이 뷰는 하반기 내내가 아니라 3분기 실적 시즌 뭐 요쯤까지의 생각이라고 좀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싶고요.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늘 뭐 저희 우리 유명한 연구원 오실 때 이제 마지막에 한번 쭉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뭐 글씨가 잘 보이시는 분들 혹은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그냥 공평하게 제가 이제 불러드리는 겁니다. 뭐 절대 뭐 추천이라거나 이게 종목이 좋다는 얘기, 주가가 더 갈 거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냥 계산을 해서 소팅, 이른바 필터링을 거쳐서 그냥 나온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총 5천억 원 이상에서 그리고 실적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이익 모멘텀이 좀 긍정적인 기업들이 뭐 있나 이렇게 이제 소팅을 해보신 거죠. 네. 그랬더니 나온 회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컬, 한화솔루션, CJ, 제일제당,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삼성엔지니어링, 한미약품, 한화, 대웅제약, 코스모신소재, DL, 한미반도체, 심텍, 덴티움, SPC 삼립, 웹젠 그리고 동원, F&B 정도가
소팅을 통해서 이제 나온 회사들이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네. 되겠고요. 이런 기업들은 근데 2분기에 기대치보다 좀 실적이 잘 나와서 음흠. 이 3분기, 4분기 내년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좀 그런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좀 좋은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다음 페이지에 한 3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이게 좀 사실 잘 소팅이 안 되는 그런 스크리닝 기준이에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2분기에 영업이익이 쇼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가 났는데 3분기, 4분기 23년도에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된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요거는 어쩌면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매력적인, 그러니까 가격이 좀 네. 낮아졌는데 앞으로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소팅된 기업이겠군요. 맞나요? 그러니까 실적은 2분기 안 좋았는데 네. 하반기나 내년도의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 기업군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현대 일렉트릭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2분기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네. 이제 3분기랑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올라간 이런 기업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약간 좀 움직였겠군요. 여기서.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이제 소팅된 기업 중에 심택이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주가가 당일에만 좋았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날은 좋았는데 이게 굉장히 주가가 한 1, 2년 동안 좋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기판 이제 기업 중에 대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게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앞으로도 날까라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 3개 분기 연속 나게 되면요. 다음 분기부터는 주가가 반응을 안 해요.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뭐 더 잘 나오겠어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네. 근데 뒤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3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나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다라는 건 하반기에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예를 들어서 앞에서 또 이게 에너지랑 운송 섹터 얘기하면서 제가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피크아웃이라는 정의가. 네. 그러니까 뭐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진다라는 걸 피크아웃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더 이상 안 나는 거를 또 피크아웃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뭐 반드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다 그래서 좀 한 번 더 좀 보셔야 될 거는 이게 과연 이게 몇 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뽑아내실 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는 꽤 많이 올라가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신고가 네. 같습니다. 네. 이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또 된 건가? 그렇죠. 이게 왜냐면 7월 26일에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요. 여기 제가 날짜까지 좀 정리해놨으니까 네, 참고를 네,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나요? 아니요, 이건 시가총액 순으로 제가 좀 정말. 시총순으로. 네, 이걸 따로 제가 우선순위를 정하면은 뭔가 제가 같이 이렇게- 판단에 들어가는 그쵸, 거구나. 그쵸. 네, 그냥 이거 나열은 네. 아니 근데 뭐 정렬은 뭐 기준에 따라 할 수 있죠.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많이 올라간 기업 순으로 소팅을 하시면 뭐 보셔도 네.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이 좋았던 섹터랑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긴 하네요. 아, 네. 그렇습니까? 이 안에. 네네네. 헬스케어 관련 쪽이나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또 이제 삼바나 뭐 이런 셀트리온들이 이제 저희 바이오시밀러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좀 그런 것들이 판매 실적에 연동이 되는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하고 뭐 현대기아차는 워낙에 또 잘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이제 연구인 자료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실적이 좋은 주식을 사자라는 거 너무 당연한 표현인데 그렇지 않나요? 아, 실적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적이 좋다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상보다 실적이 좋아야 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야 좋아야 되고. 된다.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퀀트 입장에서 좀 이제 좀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가 이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과연 몇 번 연속 났는지를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3번 연속, 1년 내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은 점점 기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네,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좀 실적이 좋은 주식, 진짜 실적이 좋은 주식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실적 좋다는 거를
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적이 맞습니다. 한 4분기 연속 지금 플러스가 계속 나왔으면 야 정말 좋은 회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어쩌면 야 이제 실적 플러스 낼 만큼 낸 것 같다. 네. 조금 이제 다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는 거고.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보여드린 뭐 화면에서 나왔던 그 자료들은 저희가 이미 3프로TV 자료실 3프로TV 앱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하셨던 용량이 좀 큰 그 엑셀 파일은 우리 유명관 연구원의 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고 혹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3프로TV 앱에도 역시 같이 네. 공유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받아보실 수 있게 해 놓겠습니다. 우리 유명관 연구원님 역시 뭐 명불허전이란 말이 딱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Famous Liver. 네, 그 명성이 헛되지 않은 그 명성이 괜히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오랜 노력과 땀의 결실이 그 명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엉덩이가 아주 무거운 분입니다. 맞습니다. 오로지 퀀트를 위해서 일부러 자리 의자에 딱 맞게 몸을 그렇죠.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유명관 의원님. 자 오늘 저 목요일 네. 또 우리 유명관 연구원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 도움 많이 될 자료들 함께 살펴봤고요. 어디 휴가 좀 다녀오신 모양입니다. 약간 좀 전에는 아주 그 우윳빛깔이었거든요. 전체 네. 피부가 네. 약간 좀 타신 것 같습니다. 네, 그 7월 달에 이제 좀 한 2주 정도 이제 해외에 좀 다녀왔고요. 그렇습니까? 휴가를 좀 오랜만에 갔다 왔고요. 네. 그래서 얼굴이 좀 많이 탄 것 같습니다. 어디 뭐 태양이 강한 곳으로. 네, 그 뉴욕에 좀 갔다 왔습니다. 뉴욕? 굉장히 더웠어요. 네, 뉴욕이 서울 더 더웠어요. 아니 뉴욕이 더 더웠습니다. 제가 서울? 이거는 아니에요. 야, 제가 서울 얼마 이거는- 더운지 한번 좀. 서울이 아니요, 제가 지금 여기 탄 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매우 뜨거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서울은 뉴욕은 뉴욕이- 모르겠지만 뉴욕이 더 더웠나요? 더웠어요. 네, 제가 확인했는데요. 확인했죠. 네, 뉴욕이 컨트세요. 예상보다 콘트니까. 훨씬 더웠어요. 네, 그래서 많이 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이 좀 태워 오셨는데 아마 한 두세 달 지나면 다시 또 뽀얗게 돼서 오실 겁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뉴욕 다녀오신 우리 유명관 연구위원님 오늘도 너무 좋은 자료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